레어는 좀 할만했어? 현지 어땠어? 괜찮았어? 좀 적응된 거지? 처음에 나은이 괜찮았어? 레어? 질문 좀 있어? 그 꼼꼼하게 레어 꼭 고치고 질문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좀 유형들을 좀 일단 좀 제대로 익혀놔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순서는 일단 수능특강 1단원에서 좀 질문을 받을게. 1단원 풀어온 거 1단원에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진도로 나갈 테니까 수특 1단원 책으로 갖고 왔으면 책으로 질문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내가 준 거 기준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프린트로 물어봐도 돼. 고민됐던 거 다 물어보세요. 28번? 그냥 수특의 레벨 몇에 몇 번 이렇게 물어봐도 돼. 레벨 2 2번. 더 없어? 레벨 7번? 레벨 3에 3번. 이렇게 해볼까? 요 19번 문제거든? 19번 문제부터 먼저 봐볼게. 이 좀 어려웠어. 와, 근데 18번 같은 문제 풀었네? 레벨 2에 1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았어? 오, 잘했어. 재영이도 물어봐. 보면 이 19번 문제 봐보자. 여기에서 좀 이제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겉에 있는 애들 있잖아. 겉에 있는 애들은 얘네끼리 지금 자리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것도 일종의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어. 원순열 문제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져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맞고, 근데 왜 어려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확통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예시를 들어서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한번 이렇게 봐보자. 우선은 문제에서 합이 8인 경우를 얘기했으니까 합이 8인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합이 8인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은 여기 지금 7이 없지. 7이 없으니까 여기는 2, 6이랑 그 다음에 여기 3, 5 이 두 개는 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합쳐져야 8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잡히냐면은 2, 3, 5, 6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들어가 봐.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숫자가 1, 2, 3, 4, 5가 어떻게 1, 2, 3, 4, 5, 6이 1, 3, 4, 5, 6이 어떻게 둘러싸든 무조건 8이 나와. 맞지? 6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2, 6, 3, 5가 들어가면 그냥 끝인 거야.
그러니까는 경우가 내가 지금 경우를 나눌 때 가운데 2, 3, 5, 6이 들어갈 때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하려고. 왜 쌤은 2, 3, 5, 6 마음대로 그렇게 잡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치? 근데 여기가 사고를 할 땐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먼저 기본이 됐던 거야. 팔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순서성이 중요했다는 생각 먼저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2, 3, 5, 6이 들어갈 때는 아주 쉬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뭐 2로 고정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4팩토리얼이겠지. 4팩토리얼인 건데 이렇게. 근데 앞에 여기 4개가 있었으니까 4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9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끝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이 2, 3, 5, 6이 아니라 나머지 숫자 1과 4가 나왔잖아.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해져. 그건 하나씩 해보자. 가운데 1과 4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1이 왔어.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우선 2를 이렇게 써볼게. 2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2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를 써보고. 그치? 그러면 이 옆에는 6이 와주면 되지. 그치? 이 옆에 6이 와주면 된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두 자리가 이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에 6이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야. 2 곱하기를 먼저 써. 요 2는 뭐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먼저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여기 만약에 6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봐. 6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1, 2, 3, 4, 5거든? 3, 4, 5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쓸 건데, 이렇게 지금 다 써볼게.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로 이렇게 다 써볼게. 뭐냐면은 여기 1이 들어갈 때 말고 요 3팩토리얼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숫자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보면 돼. 나머지 숫자들. 그 다음에 2는 의미하는 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 예시로 본다라면은 6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1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2가 들어갈 자리야. 그러니까 2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원순열을 고정해 준다는 의미야. 원순열을 2가 이 중에 하나에 들어감으로써 2의 왼쪽 자리, 2의 오른쪽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리에 이름이 붙는 거니까 2를 넣는 거는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가운데 4가 와도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4가 와도 같이 지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한 거야. 그러니까 1, 4가 들어올 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 되겠다. 이거는 뭐 1, 4 중에서.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리뷰 노트에 전부 다 적어놨거든. 밑에다 줄치고.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해볼까? 여기에서 이번에는 저거 그냥 내비두고 하나만 더 그려보자.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을 여기다 넣는데 2도 여기다 넣어. 똑같이 이렇게 넣을 건데 이번엔 이 자리에 이제 6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6이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2랑 6이 만나지 않았어. 6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미 둘이는 더해서 8이 되는 게 틀렸으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반드시 3과 5가 붙어 있어야 돼. 3과 5가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그건 이렇게 3, 5거나 5, 3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그거를 그냥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어. 이것도 한번 써볼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가운데 1, 4인 경우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얘를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한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요 그림을 이제 그대로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이때는 2 곱하기는 역시 1, 4 중에 하나 선택인 거니까. 그 다음에 2 고정시키는 거 똑같이 1 이거 잡았고 6이 들어갈 자리도 역시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계산할 때는 여기가 3, 5이거나 5, 3이거나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2가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3, 5가 들어갈 자리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돼. 나머지는 똑같았고.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여기 96 계산됐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그냥 계산 2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3팩토리얼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128이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둘이 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일단 2, 3, 5, 6이랑 1, 4는 절대로 겹치지 않을 거고 가운데 1, 4가 왔을 때 2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나서 6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 둘, 셋, 네 군데면 요거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겹치지 않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19번 했으니까 3번, 23번으로 가면 되겠지? 23번. 23번 문제는 특으로 따졌을 땐 그 집합 문제 6번 문제야. 레벨 2의 6번 문제. 레벨 2. 이렇게 해보면 n a-b는 곱하기 na를 한 게 nu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어려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A, B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U를 지금 이렇게 써보자. 그치? 하고 나면은 원래 자리를 다 지정을 해줘. 그러니까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겨주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3번, 4번은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번이랑 2번. 1번, 2번을 한번 잘 봐봐. 일단 A-B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거 지금 1번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1번 부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NA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거는 1번 더하기 2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1번 더하기 2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6이거든. 무조건. 그치? 총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거니까 6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 그럼 이걸 경우를 나눠보는 건데 이것도 요즘 크게 경우 나누는 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 크게 경우 나누기. 크게 경우를 나눠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지? 1 곱하기 6이 있을 거야. 1 곱하기 6이 6이 되는 경우. 그치? 이렇게 있고 2 곱하기 3이 6이 되는 경우가 있어. 2 곱하기 3은 또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3 곱하기 2나 6 곱하기 1은 불가능. 이쪽이 무조건 지금 커야 되거든.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게 지금 두 개가 끝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1 곱하기 6부터 한번 해볼까? 1 곱하기 6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 여기 1번 자리에 들어갈 원소를 결정하는 게 6실인 거. 이렇게 하나 결정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6이 1 플러스 5잖아. 그러니까 여기 2번 자리에 5개가 다 몰빵이 되어야 돼. 그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6이다.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 맞지? 그래,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2 곱하기 3이 6인 경우지.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이때는 역시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넣어줘. 6개 중에 2개를 이렇게 골라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들어갈 거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되거든.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4개 중에서 1개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어.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여기다가 1번, 2번 이렇게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넣어봐. 1, 2, 3 지금 이렇게 다 간 거니까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4, 5, 6이 남았잖아. 이 4, 5, 6은
이제 중복 순열처럼 처리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 4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군데, 5 2군데, 6 2군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의 3승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2를 더하면 이제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 23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경우 나누고 파악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온 학생들 확인 좀 하고 할게. 그 다음에 뭐 했을까? 레벨 2의 7번 문제는 바로 24번 문제가 되겠지? 아, 24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이거 그냥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A부터 B까지인데 이 잘 보면 이 문제에서 뭐 최단거리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냥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뭐 얘를 어떻게 따지냐?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크게 구성을 먼저 해보는 거야. 크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는 대각선을 몇 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구조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대각선을 만약에 2번 선택한다 해봐요. 이렇게 2번 선택하면은 그러면 한 번, 2번 가버리면 나머지 가로로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쓰기 싫으면 여기 그냥 이름을 붙여줘도 돼. 뭐 A, B, C 이렇게 붙여줘도 돼. 그치? 그럼 C, C 여기는 A, A, A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얘네끼리는 순서가 자유롭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C, ACA 하면은 AC, AC, A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본다라 하면은 요거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5팩을 2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10이 된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두 번째는 이거야. 여기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옆으로 가. 한 번 가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경우. 대각선 한 번만 간 경우 본다라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가로로 4번 가고 세로로 지금 한 번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로로 4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거 해보면 전체 6팩토리얼인데 나누기 중복되어 있는 거는 순서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해버리면은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나머지 하나 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넣은 경우, 대각선 한 번도 안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바로 7팩토리얼을 5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21. 그래서 이 상황에서 10, 30, 21 이렇게 3개 더하면 61로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겠어요. 민준이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21번 안 했네?
21번 조금 어려웠겠다. 21번 문제로 가보자. 21번 문제 레벨 2의 4번 문제야. 이거 좀 해석이 어렵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는 상황. 그치? 근데 여기 남김없이 나누어 넣었는데 M개의 공을. 근데 그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AM이라 할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AN 값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 이게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m은 3 이상이라 했으니까 3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럼 3으로 하고 하면은 이때는 그냥 계산이 간단하거든.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m개의 공이면 여기서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각각의 지금 나누어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주머니에 이름도 붙어 있고 공의 이름도 붙어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그냥 계산하면 돼. 그치? 3팩토리얼은 6. 그치? 근데 이제 m이 4일 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경우가 좀 달라져. 얘가 m이 4라고 든다 하면은 공의 이름이 1, 2, 3, 4번 이렇게 붙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이거 분할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분할하는 게 나중에 좀 어려워져. 그래서 이거는 분할로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6번으로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볼게. 어떻게 가냐? 여기 일단 전체를 먼저 질러놔. 전체는 1이 갈 수 있는 거 3개, 2, 3개, 3, 3개, 4생. 3의 4승인 거. 이렇게 좀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 그치? 하고 뭘 하냐면은 얘네들이 한 곳으로 몰빵하는 경우 있지. 이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눠놓을 때 빈 주머니가 없다고 했단 말이 되게 중요해. 빈 주머니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기 하고 한 곳으로 몰빵하는 경우는 그냥 A로 몰빵, B 몰빵, C 몰빵인 거니까 3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빼줘.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군데로 들어가는 경우를 봐야 돼. 두 군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가거나 두 군데 가거나 두 군데 가거나.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은 3C2. 3개 중에 주머니 2개를 뽑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뽑았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B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AB를 뽑았으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1, 2, 3, 4가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이 2개, 지금 3개, 또 2의 4승인 거. 이렇게 지금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머니 뽑는 거, 주머니 결정이고, 주머니 결정이고, 그 다음에 2의 4승을 먼저 해. 2의 4승 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것도 역시 A로 몰빵, B로 몰빵이 또 있거든. 그치? 이 중복 순열을 하다 보면은 자꾸 몰빵 상황이 나와.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을 2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사실은 이거 하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부터는 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공식처럼 나오거든. 이게 바로 써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m이 5일 때 그냥 한 번만 더 이렇게 예시는 들어보는데 만약에 내신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잡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구조가 요 숫자 있지. 요 숫자랑 요 숫자 이 두 개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하면 돼. 이 두 개만 바뀌면 되거든. 이게 5로 바뀌고 3의 5승 빼기 3 마이너스 3C2에 그냥 2의 5승 빼기 2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면서 가봐야 돼. 요게 지금 36이고 이거 계산해보면 152 150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요게 24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얘가 an이라고 봐봐. 요게 an이면 여기 36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 다음 건 150이야. 일단 말 안 되지. 150에서 70이 빼서 240이 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봐야 된다고. 그럼 한 번 더 해보면 m 값이 6일 때는 똑같이 계산하면 돼. 3의 6승 빼기 3 빼기 32, 2의 6승 빼기 2. 그걸 해버리면 여기 계산이 이제 540이 나와.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여기다가 지우고 540을 넣어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50을 넣어줘. 그러면 540 빼기 300인 거니까 딱 맞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저게 정답이 되는 걸로 체크를 하면 되겠어. 분할보다도 전체에서 그냥 안 되는 걸 빼는 게 훨씬 빨랐어. 이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군데 몰빵, 두 군데 몰빵, 두 개를 뺀 거다. 근데 이제 두 군데 몰빵 할 때는 역시 요거 한 번 더 빼줘야 된다. 이제 확통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아, 28번으로 가보자. 이 28번 문제 길찾기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28번도 좀 어려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Q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그치? 이게 좀 어려웠어. 왜냐면은 이 가족권과 나족권이 규칙이 좀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P 지점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P에서는 이동 방향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Q 지점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동 방향을 꼭 바꿔야 된다.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근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하기에는 P에서 이동 방향 바꾸지 않고 Q에서는 이동 방향을 꼭 바꿔야 된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 구조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봐보자. X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걸. 그 다음에 이동 방향 꼭 바꾸는 거를 Y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전체 지금 세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볼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전체에서 이 X도 아니고 Y도 아닌 거를 빼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체에서.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거든. X 교집합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지금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가족권도 만족시키면서 나족권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구할 때 각각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냐? 전체에서 빼기 하고 X 교집합 Y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거 N하고 X 여집합의 합집합 Y 여집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다시 한번 쓰면 원래는 지금 전체에서 이거 그냥 바로 써놓고 해볼까? 합집합 Y 여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여집합 한번 씌워봐. 여집합 씌우면 X 여집합 Y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요거는 X 여집합 합집합 Y 여집합 이렇게 바뀌거든. 그치?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치?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X도 아니고 Y도 아닌 거를 합집합한 다음에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X도 아니고 Y도 아닌 거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은 교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요거는 계산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부분 있지. 요거는
합집합 구조인 거니까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 x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플러스 g, y 여집합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하고 이 둘의 교집합을 빼줘야 돼. 이렇게 지금 빼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현지 이거 이해돼? 채연이 이해됐어? 괜찮지? 응. 좀 헷갈리면 얘기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보면 돼. 그러니까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게 x고 이동 방향 꼭 바꾸는 게 y라서 우리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려고 하는데 전체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1 빼기 얘 여집합인 거거든. 1 빼기 이거 여집합. 여집합을 뺀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 계산할 때는 요거 하나씩만 계산해 보면 돼. 이게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좀 따져보기로 하자. 첫 번째, 지금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에서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P에서 이동 방향 바꾸는 거. 그치?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게 여기다 내가 이름을 붙이긴 할 건데 왜 하필이면 거기 이름 붙였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은 P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하나는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야. 시원시투. 이렇게 가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거를 지금 경로를 써보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A로 가고 C1으로 가. 그 다음에 P로 간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꾼다고 하면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그거를 뭐 D1이라 해볼게. D1. 이렇게 간다 하면은 여기서 D1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직진해야 되지. B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경우를 따질 수가 없는 게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 그치? 여기에서 갔다가 선택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에서 C2로 가잖아? C2로 가고 그 다음 P로 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어디에 가야 되냐? P에서는 지금 이동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동 방향을 그치? 이동 방향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얘 이렇게 가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D2라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D2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야. P. 이게 Q를 거치건 안 거치건 상관없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지금 순수하게 따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 A에서 C2로 가는 게 두 개야. 여기로 여기서 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개. 그치? 그러니까 C2에서 P 가는 건 그냥 한 개, P에서 D2 가는 것도 한 개. 근데 D2에서 B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칸이지? 네 칸인 거니까 4팩토리얼이고 거기에 이 가로 3개 있었으니까 3팩토리얼을 지금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해버리면 이게 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현서 이거 이해돼? 요거 2번, 3번 한번 잠깐만 시도해봐. 아는 친구들 연락만 잠깐 하고 설명해 줄게.
2번 됐어? 2번 몇 나와야 되냐면은 16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16? 승훈이 됐어? 15 나왔어? 한번 해볼까? 여기 2번 상황 봐보면 여기서 A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Q를 반드시 지나가는 상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Q 바로 옆에 있는 애들 두 개를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보자. D2, D3 이렇게 본다로 하면은 A에서 D2로 가. 그 다음에 D2로 갔으면 Q로 갔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했으니까 바꾸지 않는 상황을 보는 거야. 여기서 Q에서 바로 여기로 이 부분을 뭐 2라고 이렇게 둔다로 하면은 E2로 가는 상황을 지금 보는 거지. 이렇게 E2로. 직진하는 상황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했으니까 지금 여집합을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 나신 상황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E2에서 B까지는 이렇게 지금 가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산해보자. A에서 D2까지 가는 건 4팩, 2팩, 2팩이야. 그치?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D2에서 Q로 가는 건 하나, Q에서 E2로 가는 것도 하나. 마지막에 E2에서 B로 갈 때 2인 거니까 계산하면 6 곱하기 2면 12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하나 더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A에서 이 D3로 가는 경우. D3로 갔으면 D3에서 Q로 가고 Q에서 그대로 직진. 그러니까 2원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B까지 한 번에 가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A에서 D3까지 가는 건 4팩을 3팩으로 나누겠다. 4팩을 3팩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야. 다 1이기 때문에 그냥 4가 된다. 12 더하기 4면은 16이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요 X 여집합, Y 여집합인 거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상황. 그걸 이제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어차피 아까 해봤던 것처럼 이 C1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야, 얘는 애초에 Q를 통과하지를 못해. 이건. 그치? 아까 이렇게 간 거잖아. 이거 C1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C2로 가는 경우만 확인하면 되겠어. C2로 가는 경우만 봐보면 A에서 C2로 가고 그 다음에 C2에서 이 Q를 가. Q를 이렇게 가. P를 거쳐서 Q를 가야 되지. P를 거쳐서 그 다음에 D2, Q2 이렇게 지금 간 거지. Q 이렇게 지금 간 거고 Q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아야 돼. 그 E2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B로 이렇게 가는 경우인 거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 A에서 C2로 갈 때 있지. 이때 지금 두 개. 그치?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지금 전부 다 하나야. 하나고 E2까지도 하나지. E2에서 B로 갈 때 이것만 지금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나왔다. 정답을 계산해보면 일단 전체 계산을 해줘야 돼. 전체는 8팩토리얼이지. 둘, 셋, 넷, 다 8개. 8팩토리얼을 5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그치? 하고 빼기 한 다음에 여기서 했던 대로 해보면 요거 8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12 플러스 4 하고 거기에서 빼기 한 다음에 4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8이 아니라 9네. 1 더하기 8 요거 하나 있었던 거지. 1 더하기 8 9 더하기 12 더하기 4 빼기 4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35였어. 그치?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름 놓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보다도 여기서 확통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선택 과목 수능 때 뭐 할지 생각 좀 해봤어? 확통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적분 선택하고 근데 어쨌든 요거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각각 세는 게 X교집합 Y를 하기에 복잡하고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거꾸로 여집합을 해서 빼버린다. 전체에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28번 했지? 레벨 3 3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어? 이게 마지막 문제였네? 오, 좋아. 우리 이론책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 진도로 좀 나갈게요. 레어 1주차에서 혹시 끝내지 못한 거 있으면 이따 체킹 때 질문을 꼭 해줘. 지윤이가 이해됐어? 한번 다시 설명줄까? 어디 이상해? 못 풀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봐줘.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있잖아. 이게 뭐였냐면은 nx 교집합 y의 여집합이었어. 그러니까 1에서 1 빼기 x 교집합 y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렇게 된 거고 요 계산할 때 합집합 구조니까 경우를 나눴다 이렇게 지금 가면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좀 연습해야 돼. 한번 해봐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좀 뒤에 남겨놓고 풀어도 되겠는데 자꾸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이거 변형 문제도 주고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 변형 문제 거기 있는데 리비노트에 있지 변형 문제. 그치? 몇 쪽을 보면 되냐면은 6쪽 보면 돼. 6쪽. 이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중복조합 해볼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을 배웠었던 거니까 이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도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공식이 좀 많이 달라져. 이 조합은 나열을 하는 입장에서 어서 와 한성이.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을 나열을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너희가 친구들이 몇 명이 가냐면은 4명이 중국집에 갔어. 그치? 중국집에 가가지고 메뉴를 시켜 먹는 거. 근데 짜장면 있고 그 다음에 짬뽕 있고 그 다음에 뭐 탕수육 있다 해보자. 탕수육을 밥으로 먹는 사람도 있나? 뭐 아무튼 그렇다 할게. 이렇게 든다로 하면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누구의 입장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 주방장 분의 입장으로 봐야 돼. 주방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현지가 짬뽕을 먹는지 뭐 채은이가 탕수육을 먹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총 4개를 그냥 주문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럼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내가 이렇게 뭐 구분을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간단히 해봐. 그러면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봐. 여기다가 젓가락 2개를 배치할 거거든. 젓가락 2개. 젓가락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거 구분이 되는 선이라고 보면 돼. 젓가락 구분되는 선. 그치? 근데 이거 동그라미 X 세모가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주문을 받을 때 만약에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 받는다 하면 진짜 확통을 잘 하시는 중국집일 텐데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이 주방장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앞에 2개가 짜장면, 가운데 하나가 짬뽕, 이게 탕수육집 이렇게 보는 거야. 짜장 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짜장면 3개에 짬뽕 하나다, 탕수육 하나다라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짜장면 3개에 탕수육 하나면 짬뽕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 다시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치? 그럼 짜장면 3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6개의 자리 중에 젓가락이 들어갈 자리 2자리만 선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자리 중에 젓가락 2개 들어갈 자리를 선정해주면 자동으로 짜장면 개수랑 짬뽕 개수랑 탕수육 개수가 다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걸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공식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전체 원래 4개 있었지. 그치? 4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뭘 더해줬냐면 젓가락 2개를 더해줬잖아. 그치? 근데 젓가락 2개라고 하는 거는 이 3개의 종류가 있잖아. 서로 다른 3개의 종류가 있으면 거기에 구분선은 1을 빼줘야 돼. 3개에서 지금 이렇게 1을 빼줘야 돼. 이게 지금 젓가락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그냥 계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자동으로 이 중복조합의 계산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내가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 만약에 여기 라조육? 아니 너무 화려한데?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해. 그 다음에 5명이야. 5명이서 이 4개 요리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거 시 쓸 때 일단 5개 골라야 된다는 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전체 5명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몇을 더해줘야 되겠어? 3? 잠깐만, 5명이야, 5명. 구분선 몇 개 필요해? 젓가락? 재민 몇? 할 수 있어. 3개? 3개 맞네. 잘했어. 은성이 잘했어. 여기 지금 이렇게 3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 그치? 3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니까 뭐가 되냐면은 전체 4종류 중에서 지금 1을 빼준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4개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8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그럼 이거를 공식화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 이렇게 얘를 NHR로 표현을 하거든. NH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r개를 선택한다. 근데 순서를 그러니까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지. 이 탕수육, 짜장면은 구분은 없지. 짬뽕끼리도 구분 없지. 그러니까 다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계산을 할 때는 n 컨비네이션 r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 전체에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을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n 플러스 여기 r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n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전체 사람이 잠깐만. 근데 식을 내가 좀 이상하게 썼나? 4 플러스 여기 4였네. 미안. 여기 지금 종류가 4개였지? 종류가 4개였던 거니까 5명이 갔는데 여기에서 4 빼기 1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4 빼기 1로 봐야 되고, 여기도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3개를 뽑는 거니까 3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3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여기 이 계산은 맞는데 미안, 이 계산 자체가 내가 뭘 의미한 거냐면은 계산은 맞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보면 NHR이라 했을 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였지?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된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 4가 들어가나 3이 들어가나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이 계산을 할 때 이게 깔리려나? 잠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서 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요거 지우고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지우고 중복조합에서 4개 뽑는 걸로 가보면 결론 한번 지어볼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다라면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그치?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데 3 플러스 3, 그러니까는 여기 4개에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6개에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6자리. 6자리 중에서 음식이 들어갈 자리 4자리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지훈 이거 이해돼? 한번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여기 예제 9번이랑 10번이랑 11번 풀면서 잠깐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나연이 이해됐어? 응. 채연 이거 공식 이해돼? 응? 저희 주차 받아야 되지 않나요? 주차? 아까 레어 2주차 못 받은 사람이 있었나? 그렇지. 그 예제 9번의 의미는 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이렇게 3번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 곱셈을 할 때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이야. 한 개, 이 중에서 한 개 선택, 이 중에서 한 개 선택.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y 선택하고, 여기서 뭐 x 선택하고, 여기에서 x 선택하면은 x제곱 y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순서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 선택하는 개수를 지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 어차피 y, x, x 곱하나 x, x, y 곱하나 그 한 계산할 땐 다 더할 거거든. 그치? 다 더할 거니까 여기서 하나씩만 선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상황이고.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x, y, g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확인해서 세 개를 선택한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는 그냥 둘이 더해서 3 플러스 3 해서 1을 빼버리면 5가 되겠지? 5C3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5C2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10이다. 이렇게 지금 가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0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거든. 아까 계산할 때 짬뽕을 하나도 선택 안 해도 상관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8번 선택, 0번 선택, 2번 선택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중복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복을 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심지어 x를 10번 다 선택해도 돼. 그걸 이제 생각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이거 계산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0H3이야 3H10이야? 계산할 때 3H10 그치? 요렇게 3H10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10개를 선택한대요. 근데 왜 10개야? 이 10을 이렇게 생각해. 10개. 1이 10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1이 10개. 1이 10개 있으면 얘네들끼리 1끼리 구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10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인 거니까 얘를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잘 구분을 해줘. 3H 10의 이유는 1 10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계산 마무리하면 둘이 더하면 13 빼기 1 하면 10이지. 12 콤비네서 10. 그래서 12C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예제 11번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서 1, 2, 3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은 첫 번째 1번의 질문은 이게 지금 증가함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치?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그럼 그거는 여기서 그냥 5개 중에 그냥 3개를 그냥 선택하면 돼. 이 5개의 공역 중에 3개 선택.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번, 2번, 5번을 골랐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갈 거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5C3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 번째 물어본 것처럼 fx1, fx2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2개만 선택해 볼게. 2개를 선택하는데 5개 중에 중복을 통해서 2개 선택해. 3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할 건데 그 중에서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는 것 중에 2, 4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2, 4 이렇게 선택한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간다를 생각하는 거냐면은 2, 4 이렇게 간다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같거나 증가하는 상황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OH3인 거니까 8 실제로는 7이지. 7C3으로 계산을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 35 이렇게 나오는 거. 지훈이 이거 이해됐어? 요건 이해됐어? 이거 다시 설명해줄까? 이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내가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3개 선택하면 된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 3, 4를 선택했어. 1, 3, 4를 선택했으면 1, 3, 4 이렇게 골랐잖아. 그치? 그럼 골라놓고 나서 1이 어디로 가는지 2가 어디로 가는지 3을 어디로 가는지를 그때 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했으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무조건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점점 커져야 돼. 그렇게 되니까 순서를 이렇게 그냥 다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놓은 상황이라는 거야. 3개만 뽑으면 1은 제일 작은 거, 2는 중간, 3은 제일 큰 거. 이게 연결시킬 거라고 마음을 먹고 이 공역 5개 중에 3개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됐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공역 중에서 겹쳐서 뽑아도 돼. 왜냐면 지금 2를 2번 뽑고 4를 1번 뽑았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은 거냐. 2번 뽑았으니까 1, 2, 다 2로 가고 3은 4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2, 4, 4를 뽑았다고 해봐. 2, 4, 4. 2, 4, 4를 뽑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 것 같아? 이거? 만약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냥 함수. 그럼 뭐 써야 될까? 기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파이, 맞아, 잘했어. 오, 파이. 3파이 5야. 5파이 3이야? 은성이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받는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5개지.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거 5개, 3이 갈 수 있는 거 5개. 그치? 야라고 두라고 했어. 이렇게. 5의 3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1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1대 함수의 개수. 5C3? 맞아. 543인 거니까 그건 5P3인 거야. 1대 함수. 그치?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개, 하나 정해졌으면 2가 갈 수 있는 거 4개, 3이 갈 수 있는 거 3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자.
좀 질문 밀려 있을 때 선생님께 같이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밀려 있을 때 좀 같이 봐주시면 돼요. 세연이 왔어. 이 답 적어줄게 여기다가. 그래. 이 39번까지만 일단 해보면 돼. 그 다음부터는 아직 이론 설명을 안 했거든. 수특 종이로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 종이로 필요한 사람 줄게. 이 단원 줄까? 세연이 줄까? 세연이 이거 필요해? 아니야? 여기
1번부터 39번까지 해서 잘 안 됐던 거 같이 해볼게. 몇 번 좀 헷갈려? 5번? 5번 같이 해보자. 이 같은 종류의 케이크 네 조각. 그 케이크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종류 귤도 똑같네. 귤도 3조각, 3개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3개 접시. 서로 다른 3개 접시를 했으면 이건 이제 접시의 이름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 서로 다른 3개 접시에 A, 그다음 B, C 여기다가 나눠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K는 4개 뽑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에서 귤은 중복을 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게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서로 다른이 앞에 간다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에서 같은 걸 반복해서 뽑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뒤에도 또 질문해 주세요. (19번) 문제 안 헷갈렸어? 쟤는 몇 번? 아 그래 조금 기다릴게. 아까 그 은성이 질문이 몇 번이었었지? 25번이지? 25, 29?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빨리 풀었어? 어휴, 이렇게 빨리 풀었어. 저기 그냥 나와 있는 거. 다 풀었어? 네. 더 풀어 지금. 네, 뒤에 쓰고 있었어. 그래. 13번 헷갈려.
13번 문제도 봐볼게요. 7자를 선택하는데 각 종류의 필기구를 각 한 자루 이상씩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거를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원래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필기구는 각각 17자루 이상씩 있다 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상황은 이렇게 보면 돼. 원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러니까 몇이 돼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 뽑는 개수를 A개, B개, C개다. 이렇게 지금 본다면은 이게 다 더한 게 총 7자료가 되면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다 하나씩은 미리 줘. 한 자루씩 이상씩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 자루씩은 미리 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 다음에는 안 써도 돼. 처음에만 이렇게 쓸게. A는 A- 플러스 1이다. B는 B- 플러스 1이다. C는 C-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한 자루씩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한 자루씩 주면은 이 각각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은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C- 플러스 1 요게 이게 7이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그치? 이거 좀 헷갈린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1씩 다 빼서 4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자씩 준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라고 하는 거는 1이 4개 있다고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뽑아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이미 하나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H사로 접근하면 되겠어. 진짜 저쪽으로 하면 되는데. 가. 맞아. 아니. 이렇게. 3H사. 지윤이가 이해됐어? 조금 헷갈려? 여기 A-, B-, C- 더한 게 4라 이해됐어?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할 때 뭐 한 거냐면은 1이 그냥 4개 있다 생각해. 1이 4개인데 1끼리는 구별은 안 되지. 1끼리. 어떤 일인지 구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건데 선택할 때 여기 뭐 3, 1, 0을 줄 수도 있고 여기 뭐 넣다 보면 2, 1, 2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자유롭게 그냥 다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뽑는 데요. 이렇게. 그치? 근데 1끼리는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아직 이 공식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해보면 돼. 그래서 그 17번 문제를 풀어보면, 19번 문제를 풀어보면 좀 전에 풀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 그치? 그 19번 풀 때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음이 아닌 정수랑 다르게 반드시 일식을 줘야 돼. 양이 아닌 정수는. 양의 정수는 일식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13번 풀 수 있으면 19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25번은 같이 해볼게. 어떻게 했어? 벌써. 맞아. 25번 문제 풀 때
그 지훈이 잘했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8이면 계산이 쉬울 것 같은데 작거나 같다로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뭐 0일 때도 해보고 1일 때도 해보고 2일 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 했구나.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면 요거는 뭐 3일 때도 해보고 4일 때도 해보고 뭐 요렇게 아니 맞지? 0일 때부터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다 계산해서 더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좀 의심이 들지. 너무 계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때는 뭘 도입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유형별 문제에서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이런 발상 자체가 개념 공부의 일종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납득하고 다음에 연습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통을 하나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쓰레기통 하나 두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만큼에다 7을 주고 합쳐서 7을 주고 W에다 1을 줬다고 해봐. 그치? 그래도 8 되지? 쓰레기통에 하나 넣어놓는 거고 뭐 6이면 쓰레기통에 2개 넣는 거. 그럼 이게 는 7인 상황인 거, 는 6인 상황인 거야. 이걸 지금 계산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계산은 그냥 간단하게 4H8로 계산이 끝난다는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중복을 허해서 8개를 넣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편지 이거 이해돼? 다시 해줄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가볼게. 처음에 여기 0 넣고 8 넣으면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 지금 이 상황인 거. x 더하기 y 더하기 0. 여기다 1 넣고 7 넣으면 그럼 이 상황인 거야. 그치? 2 넣고 6 넣으면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x, y, g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x, y, g에 또 뿌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6인 상황을 본다라면은 이때 여기다가 뭐 1, 1, 0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2, 0, 0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 그 상황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지금 이거 계산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는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 이렇게. 여기다가 한 개도 안 주면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 상황을 계산하는 거. 괜찮아? 이거? 나은이 잘 따라오고 있어? 29번 해볼게. 29번에 2, A, B, C, 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 중복 조합을 눈치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이 등호야. 요거 들어가 있으면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꿔줘. 어차피 지금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3부터 8까지 몇 개지? 6개란 말이야. 6개지? 6개인데 거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니까 6개 중에 이거 안 헷갈려? 3H6이야 6H3이야? 계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알겠어. 이거는 이제 6H3이야. 왜냐면은 서로 다른 6개 있지.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5, 5, 7을 뽑았다고 해봐. 그럼 5, 5, 7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치? 그래서 내가 너희가 계산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랑 서로 계산이 아예 발상이 달라. 이거는 1, 4개로 잘라놓고 나서 1을 뽑았던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3, 4, 5, 6, 7, 8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지금 가야 돼. 그치? 이거랑 발상이 달라. 같은 중복점 문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배울 때 유형별 문제 풀 때 이게 헷갈리거든. 요거 2개를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어. 이렇게. 은선이 괜찮아? 응.
N을 먹고 어떤 거? 양의중수는 뭔데? 의미 아니야. 이게 더 쉬워. 왜냐면은 의미 아니면 한 번도 안 뽑아도 되는 거거든. 그냥 3H7이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해서 7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양이 아닐 때는 일씩 빼버리는 거고 음이 아니면 0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냥 3H7로 바로 처리하면 돼. 이 35번도 해볼게요. 이 35번에 1000 n 그 다음에 2000 이렇게 돼 있고 각 자리의 수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뭐 A, B, C, D 구조라 해보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 A, B, C, D.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 A가 좀 조심해야 돼. 일단 이렇게 문제에서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A는 0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계산을 좀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바꾸면 돼. 다시라고 놓고 여기를 9라고 이렇게 고쳐. 그러면 따라서 4H9야, 9H4야? 4H9. 그치? 이거 지금 1, 9개로 보라고 했지. 4H9로 바로 정답을 내면 되겠다. 아, 3H9지. 미안. 여기 A-는 말 잘못했어. 여기 지금 4, 자릿수라고 하면 4H9로 계산하면 되는데 2000까지였잖아. 2000까지. 그러니까 이거 A-가 애초에 얘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1 빼고 BCD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3H9로 계산하면 되겠다. 3H9. 이렇게. 이 39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서 좀 할만할 것 같다. 39번. 확통은 2단원이 제일 고비야. 2단원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여기 연습하면서 오늘 되도록이면 뭐 좀 2시까지 공부하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가죠. 뭐 다 풀었으면 이 다음 문제들 더 풀고 있어도 돼. 이제 곧 다음 이론 설명할게.
요거 혹시 39번 잘 안 됐어? 괜찮아? 그 다음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 여기도 중복조합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우리 알아야 될 공식은 이거긴 한데 원리를 여기다 써서 좀 설명을 해볼게. 그 책에서는 우리 몇 페이지냐면은 책에서 그 8쪽으로 가면 되겠다. 8쪽. 8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봐보면 a 플러스 b의 3승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근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3C 0에 이거 계산을 할 때는 3C 0 그 다음에 a 중에서 3개 b에서 0 그 다음에 3C 1 a 제곱 b의 1승 3C 2 a b의 제곱 그 다음에 3C 3 a b의 3승 a 0승에 b의 3승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걸? 왜냐면은 a제곱 b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ab 3승인 거거든. 여기 a 3승 이렇게 된 거거든. 전개하면 요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치?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근데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 보는 거냐면은 이렇게 선택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a 더하기 b가 3개가 있는데 각각의 항들의 이름을 붙여볼게. a, b, c 이렇게. 그러면 a 중에서 전부 다 b 중에서 c 중에서 다 a를 선택하는 경우 있겠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여기 이렇게 칸을 써줄게. 그냥 하나인 건데 이거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b를 한 개도 안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b를 한 개도 안 뽑았다. 3C 0 이렇게 0, 0 이렇게 돼 있지. 그치? b를 한 개도 안 뽑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b를 한 개 뽑았다의 관점이야. b 여기 한 개 뽑은 경우들이 있지. 그치?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이 항들이 몇 개 있는지를 관심을 두는 거야. 이 왜 2단원에서 중복조합이랑 같이 배우냐면은 여기 뽑을 때 a제곱 b인지 ab a인지 b a제곱인지가 상관이 없어. 어차피 더하면 다 똑같은 항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총 더한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은 거. 이렇게. b 한 개를 뽑은 경우들이지. 그치? 그게 종류가 총 3개잖아. 3C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b를 2개 뽑았어. b를 이렇게 2개 뽑은 경우들은 총 3개 중에 2개가 있다. 2개를 뽑은 경우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마지막 거는 b 3개인 거니까 여기는 3C 3이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들의 의미를 선택을 뭘 했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여기 둘 중에. 근데 이항 정리라고 하는 말에 그 이항의 의미가 뭐 서로 다르다의 그 이가 아니라 그냥 정말 2개란 이야. 그러니까 삼항 정리 안 배워. 삼항 정리 안 배우니까 이항 정리 2개에 대해서 얘 아니면 저건 거야.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 개념이 이게 핵심인 거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 이항 개수를 굳이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NCR 그 다음에 A에 N-R, B의 R승 이렇게 지금 쓰면 돼.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R자리랑 요 R자리가 숫자가 지금 똑같지. 이렇게 똑같아지면 돼. 그치? 여기서 아까 0, 0 똑같고 1, 1 똑같고 2, 2 똑같고 3, 3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한 계산 책에 있는 거 예제 12번, 예제 13번 2개 한번 풀어볼까? 예제 12번, 예제 13번 9쪽에 막 계산까지 숫자 계산까지 꼼꼼하게 지금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밑에 해설 보이지? 근데 그것처럼 나열하는 걸 연습을 해보면 돼. 근데 그 3x 빼기 2y를 됐으면 마이너스 2y를 하나의 항으로 봐야 돼. 마이너스 2y를.
17문제짜리도 애들이 좀 받았을까요? 17문제짜리. 17문제짜리가 어썸이라고 돼. 네, 그거 테스트 풀고. 풀고 있어요. 그거 풀고 있어요. 네. 네네. 혹시 두 문제 중에 13번 좀 헷갈려? 아니, 13번 좀 헷갈려? 괜찮아? 13번 잘 안 되시는 분. 12번 됐어. 13번 좀 헷갈려. 하고 있어. 됐어. 괜찮아. 됐어. 그 13번 문제 풀 때 뭐 2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에 7승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뭐부터 해보냐면은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줘. 시그마가 아까 썼던 것처럼 시그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있었던 이 식들을 전부 다 합쳐버린 거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7cr 그 다음에 여기에서 2x는 7-r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은 r게 선택한다. 이렇게 가면 돼. 그치? 근데 계산을 할 때 뭐부터 꺼내주냐면은 이 상수항을 먼저 꺼내줘. 어차피 시그마 r은 0에서 7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 2에 7-r승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x의 7-r승 여기는 마이너스 1의 r승에 x의 분의 1의 r승 이렇게 지금 다 분리를 해주는 거야. 그치? 계산을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면 r은 0에서부터 7까지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전체 여기 얘네들끼리 먼저 곱해. 2의 7-r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승 x의 7-r승 곱하기 그 다음에 x분의 1의 r승이면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곱하면 x의 7-r 빼기 r인 거니까 7-2r인 거거든. 이렇게 방향 잡을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우리 시그마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일반항이거든. 이게 일반항. 이 r값에다 0 대입하면 그 0인 상황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고 1 대입하면 1인 상황에 대한 개수 나오는 거. 근데 문제에서 3일대를 얘기했으니까 3일대로 하는 거는 언제냐면은 이 7-2r 부분 있지. 여기에서 이 r값이 2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r값이 2일 때.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어디에다 2를 대입하냐? 여기다 2를 대입해 주면 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5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여기 계산이 됐지? r값이 맞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안 쓰는 숫자 있었나? 여기 2x에 7c 2를 안 썼네 내가. 여기 7c 중간에 없어졌네. 여기 앞에 7c r이 있었던 거니까 여기도 7c r이 있어서 여기 7c 2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치? 7c 2를 빼먹었네 내가. 그래서 요거 곱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 채연이 이거 이해됐어?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거를 연결시키는 건데 뭐냐면은 A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줘. B 자리에다가 X를 이렇게 대입해봐. 그러니까 A에다 1 대입하고 B에 X 대입했어. 이렇게 만들었지. 그치? 그러면은 전부 다 내가 지금 똑같이 쓴 거야.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X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X 대입하고 이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나열한 게 지금 이 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개념서를 보면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어. 어차피 이거 필요가 없지.
이 1은 지금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뺐어. 다 뺐고 그 NC형 X의 0승, NCL X의 1승 이렇게 가는 식을 써놓으면 이게 이항계수의 성질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내지는 않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 X자리에다가 이제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X1.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 2의 N승은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해가지고 NCN까지 더한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뭐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관심 없어? 이렇게 NC0, NC1에서 NCN까지 이렇게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C0 플러스 3C1 플러스 3C2 플러스 3C3이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보자마자 2의 3승이네.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이걸 이렇게 물어봤어. 3C1 플러스 3C2 플러스 3C3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빼기 3C0 생각해서 빼기 1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여기다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하고 이쪽은 NC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이렇게 지금 가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치? 이 마지막 거는 이게 홀수로 끝날 수 있고 짝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마지막까지 쓰진 않을 건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둘이를 더해봐. 이렇게 더해주면 2의 n승은 하고 이거 이렇게 둘이 사라지지. 마이너스끼리 사라지겠지. 마이너스끼리만 사라지면 2 곱하기 nc0 플러스 nc2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계산이 뭐가 나오냐면은 2의 n-1승이 나와. 이 부분이 요만큼이 2의 n-1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 둘이 곱해야 2의 n승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4C0 더하기 4C2 더하기 4C4를 하면은 이거 얼마일까? 2의 4승에서 1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2의 n-1승이었잖아. 2의 n-1승. 앞에 n이지 이거. 2의 4 빼기 1승 이렇게 지금 적용하면 돼. 괜찮지? 이거? 두 번째, 여기 둘이를 빼봐. 이 둘이를 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역시 2의 n승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2 곱하기 하고 요 양수들이 지워져. 이 양수들이 지워지면서 뭐가 남냐면은 2 곱하기 nc1 플러스 nc3 플러스에서 홀수가 이렇게 남아버려. 이렇게. 그치? 이것도 결과가 똑같이 2의 n-1승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2의 n-1승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내가 또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거야. 4C1 플러스 만약에 뭐 5C로 해볼까? 5C1 플러스 5C3 플러스 5C5다 이렇게 간다 하면 이건 보자마자 2의 5 빼기 1승이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n 빼기 1로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공식을 봤을 때 외워야 되긴 하는데 그 원리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뭘 볼 거냐면은 파스칼 삼각형을 잠깐만 한번 봐보자. 파스칼 삼각형. 이 파스칼 삼각형은 일단은 뭐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좀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연습을 좀 해놔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근데 보면은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뭘 볼 거냐면은 a 플러스 b의 0승인 거고 여기 a 플러스 b의 1승, a 플러스 b의 2승, a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세 개만 따져보기로 하자. 근데 이 개수들을 나열을 할 거거든. 1. 그냥 a 플러스 b의 1승은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전체 n이 1이지. 그럼 nc0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1c0, 그 다음에 1c1 요렇게 지금 체크를 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거는 2c0, 2c1, 2c2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볼게. 그치?
약간 성을 쌓는다 생각하면 돼. 역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성을 쌓을 거냐면은 3C0, 3C1, 3C2, 3C3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둘이를 더하면은 항상 이 밑에 게 돼. 이렇게 둘이 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C0, 2C1 더하면 3C1 되는 거고 이 둘이 이렇게 더하면 지금 이 밑에 게 되는 거고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치? 만약에 이거 밑에 한번 예상해 볼까? 이 밑에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더하면은 한 칸 미친 거야 4지. 4C 몇일까? 여기 둘이 더하면 요 숫자는 요 숫자가 지금 똑같거든.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얘랑 얘랑 지금 숫자 똑같잖아. 그치?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숫자 똑같지. 밑에는 2가 지금 이렇게 온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거를 공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거든. n-1 컨비네이션 r-1 하고 거기다가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 n-1 컨비네이션 그냥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채연 이거 보여? 보죠? 괜찮아? 요 1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2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밑으로 한 칸 내려온 거니까 3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숫자 그대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만약에 이 밑에 여기 지금 4C3이 있어. 둘이 더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더하면 몇 C면? 5C 3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계산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원리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 이렇게 좀 이해하는 건 좀 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계산을 이렇게 더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렇게를 다 더하래. 1C0, 2C1, 3C2, 4C3을 이렇게 다 더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할 때 이 1C0을 반드시 2C0으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은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파스칼 계산에서는 요 숫자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앞에 거를, C 앞에 거를. 맞춘다 생각하면 1C0, 2C를 더하기 어렵다 생각을 먼저 해. 민준아 이것만 보고 끝내자. 1C0, 2C를 더한. 근데 1C0은 2C0이랑 같지. 어차피 다 1이잖아. 1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 바꿔주고 나면은 둘이 더하면 이거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또 얘 더해야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더한 건 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키스틱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치? 그래서 요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요 R 값이 밑에 그대로 내려왔다. 요거랑 두 번째는 요 두 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계산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치? 여기 번호에다 한번 살짝 동그라미를 쳐놔줘. 86번까지. 그러니까 체킹실에서 요거부터 풀어볼 테니까 46번부터 86번까지 동그라미를 쳐놓고 요 번호를 좀 먼저 연습을 해봐.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어 1주차랑 수능 특강이랑 질문 있었던 것들 더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뭐 2시까지 공부해도 크게 배고프지 않지? 배고픈가? 그 자리를 옮겨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